이게 뭐 일단 발제문은 그 시간 선택지 채용 공무원의 어떤 연역이라든지 현황 그리고 개선 과제 뭐 이런 것 등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지난 1년간 크게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못하지 않았나 또 그런 반성도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은 이 발제문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핵심 사항은 사실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러한 개선된 어떤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나리오는 사실 네 가지 유형으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유지하느냐,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이거를 폐지해서 통합을 하느냐, 이 두 가지로 귀결이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거와 관련되어서는 일단 먼저 폐지를 해서 전일제 공무원과 통합하는 이거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의 내용 등을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게 지금 현재의 인사관리 또는 인사제도와 관련된 추세에 부합이 되느냐. 지금과 같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공무원의 다양하고 탄력성 있는 그러한 어떤 근무 유형이 조금 더 많이 이제 빈번해지고 이런 와중에 과연 시간 선택지 채용 공무원이라는 제도를 폐지해서 전일제로 가는 게 이게 과연 맞는지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간 만약에 이런 통합하지 않는다면은 시간 선택제 공무원, 채용 공무원을 이걸 이제 유지를 해야 될 텐데 그럼 유지를 할 때 뭘 좀 생각해 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뭐 우리 박행렬 과장님께서 뭐 저기 명절 휴가비 얘기도 하셨는데 근데 명절 휴가비는 사실 오늘 그 얘기를 잘 꺼내셨어요. 정확하게 명절 휴가비는 그 본인의 기본급의 연간 120%를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차례 구정과 추석, 뭐 지난주 금요일이나 아니면 오늘 이제 명절 휴가비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그게 기본급의 60%씩 1년에 120%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공무원의 일반적인 급여 구조가 상무 하박이라고 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조금 많이 주는 그런 좀 구조가 돼 있습니다. 즉 기본급의 차이가 수당에도 반영이 되는 그러한 수당 등이 몇 개 있거든요. 그중에 정군 수당이라든지 이런 기간을 상대로 하는 시간의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런 수당은 맞는데 문제는 명절 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토론문에서도 밝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수당은 사람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사실 정액 단위로 가는 것이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얘기 등이 향후에 이거는 공무원 전체에 있어서의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이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올해 2020년에 신규 채용이 일단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과연 신규 채용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제도가 과연 유지될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 어렵다고 봐야죠. 또한 내년에 그러면 과연 신규 채용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그것도 인사혁신처 행안부 쪽에 알아봐야 될 겁니다. 만약에 내년도 신규 채용이 없다면 이 제도를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는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전환형 공무원과의 통합이라든지 또는 다른 전일제 공무원과의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논의를 더 이끌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방향이 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수점 아까 얘기 나왔는데 소수점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에도 정원 관리에 있어서 소수점을 관리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러한 소수점을 넣기 때문에 지금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했다.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보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근무 시간은 늘었을지언정 차별이 계속 존재하는 그거에 대한 근거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등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직제정원에서 반드시 우리가 얘기하는 정수 단위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이 제도가 기존의 전일제 공무원과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구분을 해야 된다면 결국에 이거는 직제에서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별도 직제 정원으로 관리를 하는 게 타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등을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이 적합 업무 관련된 개발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존 전일제가 하는 업무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하다 보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같은 업무, 또 업무의 난이도도 비슷한 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일제나 시간 선택제나 우리 결국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의 특수성을 가지고 이 제도가 조금 더 독특하고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이거에 적합한 업무를 개발하는데 인사혁신처나 또는 행정안전부가 여기에 전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토론문을 좀 대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의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제를 과연 전략적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이거를 분리해서 현행 제도를 개선해서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전일제로 통합해서 폐지하고 그쪽으로 갈 것이냐, 또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채용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적합 업무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 등이 일단 최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게는 근무 시간에 대한 유형을 조금 개발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이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이지 선택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건 시간제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근무 시간 유형이 15시간에서부터 35시간이라면 그 중간에도 어느 시간이든 선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2013년도부터 같이 도입이 됐었던 공무원 유연 근무제와도 접목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유연 근무제는 꿈도 못 꾸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등이 접목되려면 근무 시간 유형별로 한 두세 개의 타입을 조금 개발하는 것들도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아까 소수점만 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럼 그 소수점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지금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이외에 시간 선택제가 아닌 전환형 공무원도 그러면 지금 소수점으로 관리가 되고 있냐? 그분들도 결국에는 소수점이 아니고 소수점으로 근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제는 사람 단위이지 시간 단위의 개념이 도입되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계기에 인사혁신처나 행안부가 좀 전향적으로 그것을 원칙에 부합하게끔 바꾸는 게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이게 왜 시간 선택제인데 이게 15시간, 즉 하한선이 있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상한선 35시간을 굳이 둬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그 얘기는 하한선, 그러니까 최소 근무 시간만 사실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취지에 맞으려면 하한선만을 설정해 두고 그 위에 상한선은 주 40시간까지 폭넓게 운영하는 게 그 기관의 입장에 봐서도 훨씬 탄력적으로 조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